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0.9도, 안동 8.7, 포항 13.5도 등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와 구미 포항 26도, 안동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모레는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북 동해안은 밤부터,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어 어제는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이 대구를 찾아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공천 파동의 잘못을 사과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새누리당의 전방위적인 읍소 작전이 선거 막판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대구를 방문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파행을 사과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옥새 파동도 잘못된 것이고 또 공천 과정도 조금 여러 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같이 이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서 최고위원은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박빙이나 열세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였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 비난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이 대구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후보들의 백배와 삭발에 이어 당 지도부까지 동원해 대구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후보 등 무소속 연대 3인방도 한치의 양보 없는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에 이어 사전투표도 함께하며 결속력을 과시했고 새누리당 비판 수위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석고대죄의 형식을 빌어서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결국은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새누리당 후보와 탈당 후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을 지켜보는 대구 유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새누리당의 또 뭐 텃밭이라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용서를 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보복성 공천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정치의 발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워도 다시 한 번을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막판 읍소 작전이 대구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대구 130여 곳, 경북 33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 지역 사전투표율은 4.55%, 경북의 사전투표율은 6.89%였고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됐던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투표율이 56.8%로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해 이번에도 전체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613곳의 투개표소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투개표소 소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방화나 실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 선거 당일 8개 개표소에 소방 공무원과 소방 펌프차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구매 상담 행사까지 열었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서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구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50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구매 의사를 보인 공공기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참가한 8개 공공기관의 한 해 구매 예산은 196억 원. 이들 기관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1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지난해 첫 행사 때도 이전 공공기관의 구매 예산 32억 7천만 원 가운데 실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사례는 2개 기관에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별로 없었어요. 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그거를 목격하면 감사해요. 감사할 때 대상인데 그걸 주저하지. 실제로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거래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제 정착에 주변에 대한 정리도 안 되고 구매 실적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지역 기업 제품이 이전 공공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자주 열어 판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실적에 대한 어떤 파악, 그리고 여러 가지 구매에 대한 요청,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등의 노력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바지하겠다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정작 지역 중소기업 제품은 외면하면서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약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정부가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른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체에서는 대책 없는 막무가내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의 한 공단에서 중국 여성 한 명이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다가 5m 높이 담벼락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발목뼈가 부서져 수십 개의 핀을 꽂고 입원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단속돼 강제 출국을 앞두고 있고 비슷한 시기 서울의 공단 지역에는 하루에 2번씩 단속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월까지 미등록 체류자가 자진해서 출국하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년 안에 미등록 체류자를 10% 미만으로 감축하겠다며 합동 단속팀을 가동했습니다. 현재 매년 23% 정도의 이주 노동자가 미등록으로 전환되는 만큼 해마다 5천 명 이상을 강제 출국시킬 계획입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보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용허가제 등을 개선해 불법 체류자를 막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는 그냥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성화 조치에 대한 전격적인 고민들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추방정책만 서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주단체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30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40km 이상을 달린다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동차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요동치고 이제부터라도 수소차 위주로 전략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화물차 적재함 바닥에 배터리가 빽빽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차는 화물 1톤을 싣고 100km를 주행하는 성능을 지녔습니다. 근거리 택배 운송 회사들은 하루에 주행 거리가 75에서 80km 주행을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에 맞게 100km를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기차 가운데 현대 아이오닉이 한 번 충전에 180km 정도이고 나머지는 130km 안팎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충격은 엄청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테슬라 돌풍이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고 빨리 받아도 내년 말 2017년 말부터 받아서 다른 메이커에서 거의 비슷한 주행거리 250에서 300km 넘는 이런 차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이 워낙 앞서 있는 데다 기술 개발도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위주로 친환경차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생가스로 수소가 나오는 물량은 140만 톤인데 그중에서 10만 톤의 수소로 연간 차량, 수소 차량 50만 대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경쟁에 불을 당긴 테슬라 돌풍 속에서 친환경 교통, 산업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16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가 오늘 19일부터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 행사와 기업 애로 상담,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와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이 열립니다. 또 대구시장이 직접 기업 경영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1:1 기업 애로 상담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2016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식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해 육아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합니다. 지난해 70명으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모니터링 1,190여 곳, 컨설팅 7곳 등의 운영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용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6 OMC 헤어월드에서 계명문화대 학생 2명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뷰티 코디네이션과 이원태 학생은 주니어 크리에이티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단체 부문인 주니어 팀 레이디스 테크니컬 챔피언에서도 이현주 학생과 함께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세계 미용협회가 주관하는 헤어월드는 1947년부터 경년제로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헤어와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 4개 분야 33개 종목의 50여 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